안녕하세요. 이번에 빚을 진 사람들은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제 주변에도 빚이 3억이다, 4억이다, 5억이다, 심한 경우에 9억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빚을 진 걸 그렇게 우려하거나 겁내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누가 그렇게 많이 빚을 지게 만들었을까요? 사실상 그렇게 꼬드긴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빚을 져서 집을 살 시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극히 일부긴 하지만 여전히 집을 지금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집을 사야 된다. 그리고 주식이 저점 매수할 시기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 그들의 그 사탕발림의 얘기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자기 삶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20대 때 참 철없을 때 주식을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보니 그러한 것들이 신기루였고 가짜였고 조작이고 허위였다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겨우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에게 걸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분, 내가 잘 아는 영역에서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지,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남의 말만 믿고 덜컥 따라가서 돈 버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그 영역에서 거대한 사기 조작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한통속이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뺏겨먹기 위해서 내 돈을 털어먹기 위해서 처음에는 돈을 벌게 해주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환상을 심어주고 나중에 온갖 빚을 다져서 가져와서 올인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가가 2300, 2400 이러고 있는데 주가가 내년이 되면 2000 밑으로 1500 밑으로 1000과 가까워질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얘기하나?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득권들이 이미 타이밍을 맞춰놓고 그 시기에 맞게끔 터뜨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지금의 정부는 사실상 어떠한 경제 대책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정말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난국을 헤쳐나가게끔 하는 그런 해결책을 만들 생각이 없는 집단들 같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이전 정권,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지금의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이 말씀은 절대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없고 지금 정부가 다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이 아닌 거죠. 문재인 정부 때 거품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키워놨고 그게 지금 현재 터지려고 하는 시기인데 이것들을 지금의 정부, 지금의 관료들이 어떤 식으로든 좀 대응을 하고 대비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든다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선이고 윤석열 정부는 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많은 폐악질, 나쁜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었고 지금의 정부는 그것들을 나 몰라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만 그냥 전가하고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고 아무 책임이 없다. 아무런 대비책을 내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든 지금의 윤석열 정부든 국민들이 세운 정부입니다.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국민을 바라보고 잘 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국민이죠. 지금 현재 제가 밖에 나와서 뭔가 물건을 살 때 피부로 느끼는 그 체감 물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기름값도 마찬가지고 배추값도 마찬가지고 뭐 상추값이든 아니면은 뭐 가공식품이든 뭐 떡볶이든 하다못해 국수든 뭐든 보통 서민들이 먹는 음식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그 빚진 것을 그닥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이 어쩌면 거품이 터졌을 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더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는 또 뭐 비트코인 했던 거 정부가 빚 안 갚아도 된다라는 뭐 그런 분위기를 흐리니까 빚을 그냥 갚아도 된다. 뭐 탕감하면 된다. 개인회생하면 된다. 파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빚은 끝까지 따라다닌다. 자식한테까지 가고 손자한테까지 대물림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게 빚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걸려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너질 겁니다. 금융 600만 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평생 동안 노예로 살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많은 교훈들로 아마 평생 동안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부동산을 아무리 월세보다 원리금 납부하는 게 더 모기지론 원리금 납부하는 게 더 싸다 해도 집을 안 삽니다. 안 사는 이유는 뭐냐?
정말로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우리의 삶을 절대 남한테 맡겨가지고 남이 대신 해결해주고 대신 대처해주는 거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제가 누리고, 제가 여유 부리고, 제가 그로 인한 대가나 혹은 그로 인한 보상을 받는 것 또한 다 제 몫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제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그냥 아무런 보상이 없는 대가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앞으로의 삶을 지켜나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지 않게끔 정말로 신중하게 잘 애쓰고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 어떤 태도여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겁이 많이 납니다.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나 겁은 우리의 삶에 앞으로 닥칠 충격이나 위협을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의 삶을 잘 대응할 수 있게끔 대비를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물가는 이미 6%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좀 지난 다음 7%가 될지 8%가 될지 10%가 될지 그 숫자가 1%가 2% 덜하고 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직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의 정부가 특별한 대책이 없다, 근본 대책이 없다, 자꾸 이전 정부에 대해서 그냥 이전 정부 잘못으로만 그냥 치부해버리고 자신들이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대변인이라고 하는 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이나 아니면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럼 그 비판이 나쁜 거냐? 아니죠. 저는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됐든 간에 비판을 해야 되고 바로잡는 목소리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전 정부, 지금 정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 같다는 생각보다는 기득권들을 위한 집단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더욱더 우려스러운 건 지금의 많은 서민들,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을 그냥 외면하는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종부세 기준주택을 11억에서 14억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종부세, 그러니까는 공시지가 11억, 14억 되는 집을 사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라고 저렇게 발벗고 나서서 정책을 새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런 것들은 안 보이는 것 같죠. 적어도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사 먹는 음식들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가격이 잘 관리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 상추, 아니면 또 있습니까? 제가 이제 당장에 특별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꼭 필요한 아마 생필로 치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격이 통상적으로 싸서 서민들의 식탁 위에 자주 오르내리는 음식들이겠죠. 그런 음식들에 대한 그런 물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지 서민들의 삶이 붕괴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 쪽에 최우선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업들 법인세 감세해 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다주택자들 종부세 깎아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당장 굶어 죽지 않게끔 먹고 살게끔 해주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처럼 고유가에, 고물가에, 고금리에, 고환율에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암담하기 거지없는 이 상황에서 그냥 보통의 국민들, 서민들에게 그냥 너희네들 알아서 살라라고 내던져버리면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는 국민들은 진보면 좋고 보수는 나쁘고 보수는 좋고 진보는 나쁘고 이런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는 서민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 관련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든 지금 현재 우리는 정말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그리고 빚을 지고 있냐 아니면 그 부채가 어떻게 감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로 정말 생사를 오가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기식통화국이니까 알아서 잘 사는 거고요. 중국대로 땅덩어리 넓고 인구들 많으니까 어떻게 해결하는 거고, 일본대로 기술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는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래저래 휘둘리고 수출 수입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외 경제도 챙겨야 되고 내부도 챙겨야 되고 이래저래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 온갖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나라가 지금의 한반도이고 한국이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지금의 정부의 회초리를 들고 어떤 식으로든 지적도 하고 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여건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